아마도 당신은 황도대 별자리에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흥미거리인지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 점성술을 단순한 예언이나 행동 지침 이상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의 혁신가이자 인류의 마음과 영혼의 신비를 깊이 탐구한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점성술과 특별한 간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점성술의 상징들은 단순한 성격상의 외형적 특성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보편적인 원형의 반영이었으며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깊은 힘으로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 운명까지 형성합니다. 융에게 점성술은 마음과 영혼 속 숨은 층에 접근할 수 있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그는 이 고대 지혜를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한 소중한 안내서로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잊힌 부분을 밝혀내는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별자리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숨겨진 도전을 인식하며 아마도 아직 몰랐던 놀라운 잠재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특정 별자리 아래 태어날 때 상징적으로 원형적인 유산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생에서 마주할 내면의 힘과 특정 도전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 별자리는 고유한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며 아름다움과 깊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영상에서는 황도대 각각의 별자리를 깊이 탐구하며 각 별자리가 융이 말한 위대한 원형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이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연결을 발견하면서 당신은 분명히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을 거고, 아마도 반복해서 두려웠던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마침내 알게 되어 큰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여기 제시하는 접근법은 공감적이고 깊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점성술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상징적 지식을 활용해 당신 내면에 숨겨진 복잡함을 이해하라는 제안입니다. 당신의 별자리를 탐색하며 당신은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융이 말한 영혼의 그림자와 빛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섬세함으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여정의 모든 부분을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12별짜리의 매혹적이고도 감동적인 여행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형성하는 내면의 원형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별자리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융 심리학의 변형적이고 해방적인 관점 아래에서 상징적 깊이와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깊게 숨을 쉬며 칼융의 섬세하고 깊은 통찰과 영혼의 점성술을 통해 가장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여정을 경험해 보세요. 양자리 전사의 원형과 정체성 탐구. 융에 따르면 양자리는 상징적으로 강력한 전사의 원형을 나타내며 이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불의 지배를 받는 양자리는 강렬하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장애물을 맞서 싸우는 용기와 생명력, 그리고 결단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융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만 그 아름다움과 잠재력 그리고 그림자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적 관점에서 전사는 외부 세계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와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전장은 내면이며 진정성, 의미, 그리고 자기 주장을 찾아가는 과정과 관련됩니다. 양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하고 진실을 드러내며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려는 절박한 필요를 느낍니다. 독립성과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이 끊임없는 탐구는 내적, 외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양자가 온전한 존재로 자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바로 이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본래 긍정적일 때 공격성 또는 조급함으로 변할 때 드러납니다. 양자리는 자신을 주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사로잡혀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무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에너지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윤은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양자리의 진정한 삶의 과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의식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때 양자리는 용기와 리더십의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자리인 사람은 이 이중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동시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외부 세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함과 감정의 진실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그는 열정과 관대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전사가 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어 변화에 대한 영감과 추진력을 제공하며 불가피한 도전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양자리라면 내면에 지닌 용감하고 영감을 주는 에너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이 강력한 불꽃을 지혜와 감정의 의식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도전임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겸손과 존중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인지하고 성숙하게 그늘까지 포용하며 내면의 전사가 이끌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고 진정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황소자리, 지구의 수호자, 아키타입과 보존의 여정, 칼융의 심리학과 관련된 상징적 점성술에서 황소는 수호자의 아키타입을 대표합니다. 그는 인내와 헌신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길러내며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구 요소에 지배받는 황소는 물질 신체 감각과 깊은 연결을 이어갑니다. 그의 에너지는 양자리처럼 폭발적이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견고함과 안정성,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윤기, 인간 영혼의 상징적 필요, 즉 뿌리를 내리고 본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영향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황소자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구체적이며 쾌락을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 포근한 집, 부드러운 촉감, 자연의 소리, 가족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일상과 같은 삶의 작은 의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융에게 이것은 피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적인 아키타입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성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황소는 영혼이 쉴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창조해야 하며 감정이 급하지 않고 시간과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아키타입의 그늘이 드러납니다. 안전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변화에 대한 저항, 경직됨,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호자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마음을 닫아버리며 이는 불안정함으로 이어집니다. 태양의 별자리인 황소자리에서는 소유욕이 강해지고 통제하려 하며 위험을 회피하고 더 이상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일상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융은 이러한 집착이 공허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보았습니다. 그 공허를 용기 있게 마주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것인 것은 결코 잃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융사상의 핵심인 개별화 과정을 통해 황소자리는 부드럽게 통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는 안정된 것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있음을 깨닫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순한 보호자에서 창조하고 변화하며 새로워지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삶은 닫힌 정원이 아니라 확장하는 풍경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황소자리라면 당신 안에 있는 안정적인 힘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평화의 건축가이며 인내의 대가로서 타인에게 존재와 일관성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과 순환,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많은 신뢰를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편안해질 때 세상은 더 비옥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수호자는 지구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원사로 거듭납니다. 쌍둥이 자리는 메신저이자 춤의 원형입니다. 칼 융에게 영감을 받은 원형 점성술에서 쌍둥이 자리는 메신저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여러 세상을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논리와 신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존재입니다. 공기 요소에 지배받는 쌍둥이 자리는 움직임, 정신적 기민함, 다채로운 표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벼움이 피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쌍둥이 자리의 호기심 이면에는 매우 깊은 심리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진리를 통합하되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언어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정적인 영혼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듣고 토론하며 질문하고 새로운 모든 것에 매료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다층적인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쌍둥이는 단 하나의 진리를 넘어 여러 현실의 모습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일관된 이야기를 찾는 의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쌍둥이의 그림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도피로 변할 때 드러납니다. 감정의 깊이와 내적 대면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쌍둥이 영혼은 끊임없는 혼란, 강박적인 경쾌함 자극 과잉 속에서 도망칠 곳을 찾게 됩니다. 양은 이를 부분적 해리라고 부르며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자아인식에 필요한 깊은 통합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쌍둥이는 자신의 속도에 갇혀 주제에서 주제로, 관계에서 관계로 뛰어다니며 본질적인 것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상징적 도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쌍둥이는 자신의 내면 언어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하며 단어들 사이의 침묵 속에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성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로써 치유하며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벼움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어줍니다. 만약 당신이 쌍둥이라면 생동감 넘치는 지성과 너그러운 호기심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하지만 자신에게 속도를 늦출 시간도 허락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정으로 느끼는 것과 연결될 때 당신의 의사소통은 강력해지며 영혼에 닿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귀중한 재능입니다.
개자리 내면의 어머니 원형과 영혼의 부름, 감정적으로 레이문드에 따르면 개자리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형 중 하나인 내면의 어머니 원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가진 정신적 기능과 관련됩니다. 양육과 포용 보호, 그리고 깊은 유대 형성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자리는 물의 지배를 받으며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민감함, 이름 붙이기 전에 직관하는 감각, 이유를 알 수 없이 소속감을 갈망하는 영혼에 대해 말합니다. 개자리 사람들은 깊은 정서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강렬하게 느껴지며 많은 경우 일생 동안 무의식의 층에 깊이 쌓여 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자 말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집단 감정으로 향하는 포털입니다. 암은 세상의 고통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영혼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아픔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원형의 그림자는 돌봄이 억압으로 변할 때 나타나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랑의 흐름을 방해할 때 발생합니다. 암자리 사람들은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결국 스스로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마음이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객에 있어 개성화 과정은 모성 원형이 성숙해야 함을 요구하며, 역량은 자유와 함께하고 유대감은 강력해지기 위해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돌보고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암자리 사람의 치유 여정은 자신의 민감성을 짐이 아니라 다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이 축복임을 인식하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내면의 집이 신성하지만 두려움의 동굴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암은 자연 치유자로 변신하여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고통을 품어주며 침묵을 존재로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암자리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이 드문 재능을 소중히 여기되 그 돌봄 안에 자신도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포용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은 모두에게 본질적인 것을 일깨우는 부드러운 등대가 됩니다. 소속감, 부드러움, 그리고 정서적 진실입니다. 사자 내면의 태양과 의식의 빛의 여정. 칼융의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자는 왕 또는 여왕의 원형을 나타내지만 권위적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주권 정신의 빛나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정체성 목적, 그리고 진정한 신뢰를 발산합니다. 사자는 허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빛을 표현해야 할 필요 때문에 빛납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창조성, 삶을 창조하고 나누기 위해 움직이는 열정의 별자리입니다. 사자들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도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감을 주고 보호할 수 있는 관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 창조적인 욕구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되는 데 필요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자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은 외부의 찬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영혼의 표현으로서 내면의 빛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원형은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만함,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입니다. 외부의 빛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대신할 때 자아는 영혼의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자는 역할과 연기에 몰두하면서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자신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명확한 내면으로의 귀환에 대한 초대로 봅니다.
칭찬받으려는 욕구를 넘어 진정성으로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개별화의 과정은 사자가 자신의 빛과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가치가 관중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으며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의 일관성에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자는 용기와 기쁨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 마음으로 이끌며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믿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자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빛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빛을 나눌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영혼들에게 등대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왕권입니다. 처녀는 질서와 치유의 지혜로운 수호자 원형입니다. 융의 상징적 언어를 통해 처녀는 지혜로운 봉사자의 원형을 나타냅니다. 본질적인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며 혼란을 의미로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땅의 지배를 받는 처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능적이고 진실하며 온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삶과 감정 사이의 일관성을 찾으려는 영혼의 열망입니다. 처녀는 세상을 세부를 통해 지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무심히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여하고 유용하며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을 뛰어난 치유자, 조직자, 상담가, 그리고 현실을 다루는 장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라는 조용한 고통에 취약합니다. 융에 따르면 완벽을 요구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부적응감이나 자존감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녀의 그림자는 경직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납니다. 질서에 대한 욕망이 통제에 대한 집착으로 변할 때 원형은 그 아름다움을 잃고 감옥이 됩니다. 처녀 자리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감정을 포용하는 것을 잊거나 느끼지 않기 위해 활동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윤근 치유가 통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몸으로, 감정을 행동으로 되돌려오는 것입니다. 처녀의 여정은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고 신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이는 자신에게 존경과 연민으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별자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구체적인 것, 이상과 가능한 것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그조차도 조용한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처녀 자리라면 중요한 것을 인지하는 그 드문 능력을 인식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고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다정하게 돌볼 때 가장 소박한 정원에서도 피어납니다. 천칭자리 중재자의 원형이자 내면의 조화를 찾는 별자리입니다. 정신의 상징적인 관점에서 카를 융근 천칭자리를 중재자 원형의 발현으로 보았으며 이는 민감함과 지성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힘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만남의 지점을 탐구하며 아름다움과 정의,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평화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의 원소에 의해 지배받는 천칭자리는 사고와 인간관계의 영역을 섬세하게 오가며 무언가가 불균형에 빠졌을 때 이를 감지하고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부드럽게 개입하는 드문 재능을 지닌 별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사고와 인간관계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조화를 향한 성향은 자아 도취가 아니라 더 높은 질서의 원형적 충동을 반영하며 영혼이 자신의 이중성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천칭자리는 융의 언어로 대립의 통합을 요청하며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고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재자의 그림자 면도 존재합니다. 천칭자리는 외부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큰 내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쾌한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구하는 태도가 자신의 진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여 천칭자리의 영혼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자아는 수용받기 위해 만족시키려 하며 즉각적인 자아는 온전함을 갈망한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저의 기호로서 리브라의 상징적인 여정은 결국 상처 주지 않고 입장을 취하는 것, 죄책감 없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성숙에 도달했을 때 리브라는 진정한 영혼의 거울이 되어 아름다움을 비추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치유적 역할을 하며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리브라라면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스스로 축하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대립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성이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만의 진실과 조화롭게 될 때 당신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발산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콜피오는 연금술사의 전형이자 변형의 힘을 나타냅니다. 융중에게 깊은 의미를 갖는 스콜피오는 상징적으로 가장 강력한 별자리 중 하나로 어둠 속으로 깊이 잠수해 고통을 의식으로 어둠을 힘으로 상징적 죽음을 재탄생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물의 지배를 받는 스콜피오는 강렬한 감정 깊은 욕망, 생존 본능, 절대적인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별자리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콜피오인 사람들은 숨겨진 것을 꿰뚫어보는 드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무의식적인 감정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윤근 이 충동을 강제 개별화 그리고 깊은 영혼의 아픔에 이르는 심리적 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콜피오는 인생에서 여러 번 변화를 겪도록 부름받았으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죽여서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진실, 더 큰 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금술사의 그림자인 통제 욕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스콜피오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작하고 숨기고 시험하며 먼저 상처를 주기 전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한 고립되거나 단단해지거나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멀리하는 감정적 게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융에게 이것은 아직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은 깊은 상처를 보호하려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스콜피오의 길은 가장 용기 있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도망치지 않으며 아픈 곳을 직면하여 이전에 오직 방어만 있었던 자리로 사랑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스콜피오는 강력한 치유자가 되며 자신의 어둠을 마주한 사람은 타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스콜피오라면 당신의 강렬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정화하는 불꽃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고통이고 자유를 부여하는 진리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자신의 시면을 포용할 때 다른 이들이 그들의 사수자리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가 됩니다. 이는 탐색자의 원형과 의미 있는 여정을 나타냅니다. 융의 상징적 시각에서 사수자리는 탐색자의 원형을 상징하며 이는 길을 따라 이동하고 경계를 넘으며 의미를 찾기 위해 확신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불의 지배를 받는 사수자리는 추진력, 신념, 확장성, 그리고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지닙니다. 작은 것이나 명확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리적 규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철학적 규모를 요구합니다. 그는 사물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하며 전체적인 그림, 높은 곳에서 보는 시각,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목적을 보고자 합니다. 사수자리 사람들은 자연스레 웅장한 아이디어, 다양한 문화, 도전적인 모험, 그리고 깊은 질문에 끌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 충동은 자아의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정신의 표현으로 곧 전체성을 향한 것입니다. 사수자리의 영혼은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의 거울임을 알고 있기에 자신을 찾기 위해 탐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여행은 내면으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탐색자의 그림자는 지나침입니다. 사수자리는 이상주의, 약속, 과도함 또는 고정되지 않는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자유를 위해 고통을 회피하거나 강박적인 낙관주의로 상처를 감출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메커니즘은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직면하는 데 필요한 대면을 회피하는 방어 방법입니다. 진정한 확장은 도망이 아니라 통합에서 옵니다. 사수자리는 자유가 유대의 부재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임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맹목적 태도가 아니라 넓은 시각이며 지혜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축적이 아니라 배운 것을 체화한 경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수자리라면 당신의 탐구심과 관대함을 소중히 여기되 가장 깊은 진리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 영혼의 나침반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러면 당신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이 아닌 계시가 됩니다. 염소자리 내면의 스승의 원형이자 영혼의 안내자로서의 상승. K.융에 따르면 염소자리는 스승의 원형을 나타내며 그는 단순히 정상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서의 시각을 가질 자격을 얻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지구의 지배를 받는 염소자리는 책임감 구조, 규율, 그리고 시간을 내포합니다. 세상에 짊어져야 할 무게를 안고 태어나는 것 같은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융 심리학에서의 징벌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으로의 부름입니다. 염소자리 사람들은 조용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보다는 결과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유산을 남기며 시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충동은 내면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나타내며 삶을 조직하고 지탱하며 형태를 부여하는 심리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잘 통합되었을 때 염소자리는 영과 물질, 꿈과 실현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스승의 상징적인 무게는 고독, 경직성,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늘을 드리웁니다. 염소자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으며 효율성의 갑옷 아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용하고 생산적이며 흠잡을 데 없을 때만 가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윤근이를 이상자아와의 동일시라고 불렀으며 사랑받기 위해서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염소자리의 성취는 그들이 세상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통제에서 나오지 않고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영혼의 동맹자임을, 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성과 화해하면 염소자리는 조용하고 강력한 안내자가 되어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과 평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염소자리라면 당신의 힘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숨겨진 유연성도 인지하세요. 죄책감 없이 쉬고 자신을 판단하지 말며 방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스승은 완벽함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물병자리 비전 있는 자의 전형이자 미래에 대한 의식, 융 심리학의 상징 세계에서 물병자리는 비전 있는 자의 전형이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집단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을 느끼며 거의 예언적인 용기로 기준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공기에 의해 지배받는 물병자리는 높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맥박이 뛰고 인문적이며 종종 혁명적입니다. 물병자리는 집단 무의식, 사회의식, 정신의 미래와 연결된 별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사람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종종 현재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다가올 것과 공명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이는 확장된 의식의 전형으로 규범에서 벗어나 영혼의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물병자리에는 집단 개성의 불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자 독특하다는 것을 알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정서적 단절입니다. 물병자리는 이성적인 사고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잊을 수도 있고 인류를 사랑하면서 개개인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윤계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은 자아가 사고와 지나치게 동일시되면서 육체에 깃든 영혼과 현재와의 연결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물병자리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도전은 비전과 연민을 결합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면서도 오래된 것을 경시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물병자리는 조용한 변혁가가 되어 자유, 의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비록 그것들이 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물병자리라면 당신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존중하되 진정한 미래는 현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포용하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마음과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치유를 창조합니다. 물고기자리 신비주의자이자 영혼의 푸른 무한으로의 초대. 카론에 따르면 물고기자리는 정신의 신비에 가장 가까운 별자리입니다. 그는 이해하기 전에 느끼고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며 나를 넘어서 전체와 융합하는 신비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물의 지배를 받는 물고기자리는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의식과 무의식 세속과 영적인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의 영혼은 단순히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물고기자리 사람들은 고대의 영혼을 지녔으며 환경의 감정 상태를 섬세하게 감지하고 예감하며 꿈꾸고 직관합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 느끼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물고기자리는 정신의 바다를 상징하며 모든 원형이 녹아들고 자아가 전체성과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감수성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자의 그림자는 도피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지나치게 감성적이 되어 고통 현실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나 혼란스러운 관계에 빠지기도 하며 자신을 희생하다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윤계에 따르면 개성화의 과정은 물고기 자리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타인이 끝나는 지점과 자신의 내면 세계가 시작되는 곳을 분명히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고기 자리의 영혼은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고기 자리의 영성은 구체적인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익힌다면 물고기 자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물고기 자리라면 느끼는 것을 믿되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여전히 잠든 세계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면 이전에 혼란만 있었던 곳에 신성이 깨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별자리들을 거닐며 마치 내면의 사원의 비밀스러운 방을 지나듯이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무언가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깊이 항상 알고 있었으나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오래된 부분입니다. 별자리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입니다. 각각은 상징적인 열쇠를 품고 있으며 당신이 탈 없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점성술은 당신을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열고 초대하며 드러내줍니다. 윤근, 당신이 별자리를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믿고 기호들을 꿈처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서두르지 말고 느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호는 무의식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태어난 별자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이며 부름입니다. 고전적인 씨앗이 삶을 살아내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에 응한다면 하늘은 결코 단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짓 선택 침묵 되풀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양자리나 물고기 자리 또는 사자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멜로디이며 전체 별자리입니다. 당신이 별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영혼이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한 지혜를 간직하세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욱 깊은 존재감과 경청,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들이 지도를 그리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늘의 지도뿐 아니라 당신 내면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찾던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